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어떻게 그 보도를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44기 추도식 참석, 고인의 위협 다시 세계화. 그리고 이제 서브 카피로는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 달성,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추도식 참석, 이렇게 카피를 했고요. 뭐 이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사를 한 하나, 둘, 셋, 넷, 한 5개의 기사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중앙일보는요, 윤, 박정희 추도식서 박 만났다, 현직 대통령 첫 참석.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는 약 한 3가지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박정희 추도식 현직 첫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리고 윤, 박근혜 만나, 박정희 정신과 위협 다시 새길 것.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동아일보가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 7개 기사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같이 느낀 게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부 다 조준동 똑같이 박정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격하시키는 또는 비하시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시키는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이들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44주기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의 의미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이후,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후 공식적인 행사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 의미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좀 하겠다라는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지지자들이 현재 윤석열 쪽에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은 존재감을 알려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윤석열과 왜 같이 참배를 했느냐, 왜 윤석열의 이 선전선동에 왜 넘어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행보를 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설사 많은 사람들이 딴 데로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가 박정희 대통령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상당한 깊은 생각을 갖고서 이번에 추도식에 참석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도사의 유족 대표를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자, 뭐 보수 통합을 외치거나 그런 말씀하신 거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사실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의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께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의 그 추도식 참석의 의미는 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참석에
종북 좌익 세력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비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리고 지상파 방송과 공중파 방송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번 뉴스 시간마다 아주 상당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즉 윤석열 정부가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또 특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나 또는 인용한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왜 참석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보수 통합의 이미지를 주려고, 보수가 하나다는, 즉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를 지지한다, 우리랑 함께한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로파간다는 거죠.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그 복선이 깔려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로파간다라고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정 사상의 노선이나 당파적인 의도에 따라 대중들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이론, 주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된다. 프로파간다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생각이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세뇌 교육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보수 통합을 외치기 전에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정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정체성이 위험한 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 통합이 되려면 선거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현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중앙선거위를 해체시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사건들, 4.3 사건, 여순반란 사건,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려 잘 아실 겁니다. 어저께도 추모제를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한마디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약 95%, 대한민국 경찰 약 96%, 이에 반해서 북한군 한 명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 드립니까?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좋은 사진도 많은데 왜 하필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한테 아주 미소를 띄우시면서 뭔가 간절한 듯한 이런 사진을 일부러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정말 이들이 목적이 아주 청단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윤석열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께 분양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 분양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부정선거 문제, 그 이외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이재명이가 현재 걸어다니는 것은요, 대한민국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본인이 보수파, 보수통합을 부르치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왜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사건에 관련된 자들 다 석방시키고 대장동 관련된 자들 다 석방시키고 현재 구치소, 교도소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우리 우익의 인사들을 약 200명을 다 잡아놓고 현재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보수통합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프로파간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걸 다 아시면서도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심려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다정하게 이 분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보수통합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저들은 연방제로 거기한 5.18 광주 내각제를 비롯한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를 위한 개헌을 현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인여한을 임명했습니다. 인여한이란 자는요, 이 사람은 북한을 20몇 번 갔다 온 자고, 그리고 5.18에 직접 참여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김기현, 아주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김기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김기현 뒤에 남로당 지휘부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인여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18 당시 1980년 5.18 당시 5.18 직접 참여했고,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망친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5.18 광주항쟁 43돌 인여한 박사, 광주 덕분에 한국 튼튼한 민주주의. 지금 광주 덕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합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수많은 증거들, 강서 보궐선거의 증거들, 부정선거 증거들, 대법원의 이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을 부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튼튼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 새빨간 이 거짓말들, 참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화가 날 뿐입니다. 김기현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요, 임명진을 임명하면서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임명진이가 이제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호 안건으로 당 화합 차원에서 이준석과 홍준표 징계를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7번째, 유인촌이가 문체부 장관이죠.
저는 그래도 정신이 바로 잡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5.18 성역화 작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국제정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메카시 의원이 하원 의장에서 해임된 이후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하원 의장이 새로 당선됐고 또 이번에 이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크 존슨 의원입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낙태반대와 동성연애 반대 등을 주장한 분이고요. 이를 법제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은요, 이번에 공화당 의원이 전체 221명인데 한 분이 해외여행을 출장 중이라 가지고 220명이 모두 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신히 217표를 넘겨가지고 당선됐습니다. 두 번째, 중공의 2인자 리커 창의가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습니다. 리커 창의가 2020년 외신 기자회견에서요,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이 1,000위안, 약 19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한답니다. 아무래도 심장마비라고 한다면은 여러가지 의심이 들 가능성이 높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나이도 올해 68입니다. 68세입니다. 자, 러시아가 S-400 대공 미사일이죠. 지금 현재 지구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대공 미사일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을 약 20대를 갖다가 다 격추시켰다고 한답니다. 지금 S-400이 많은 경우에 북한으로 넘어온다고 한다면은, 북한에서 수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F-35뿐만 아니라 F-16 그 많은 전투기들이 무용지물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S-400은 스텔스기도 잡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무기라고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팔레스타인은요,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는요, 서안 지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방벽이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스러운데, 서안 지구는 완전히 이 방벽으로, 더 정확히 말씀하면 높은 그 방벽으로 해가지고 다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집단 교도소, 집단 수용소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물, 이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막아버리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서로가 관계가 안 좋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있을 때 오슬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즉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기본 협약을 맺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이 오슬로 협정 때문에 암살됐습니다. 암살되고, 그리고 지금 현 총리가 상당히 강경하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완전 폭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요, 저희들이 뭐 주제넘게 이런데 뭐 논평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도 나름대로 공존하고 이스라엘도 공존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살아가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이상으로 이 주간 보고 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